브렌트유가 전쟁 전 70달러에서 119달러까지 치솟으며 70%가량 급등하는 동안 코스피는 5,540에서 5,925까지 올랐다가 5,763으로 밀리는 등 주간 내내 극심한 진폭을 반복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이 인플레이션 경로를 바꾸고 바뀐 인플레이션 경로가 연준의 금리 동결을 고착시키며 고착된 고금리가 다시 위험 자산을 압박하는 인과사슬이 이번 주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1,500원대에 이틀 연속 마감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습니다. 에너지 쇼크 연쇄. 이스라엘의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폭격에 이란이 카타르 라스라판 LNG 단지로 보복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유가에서 천연가스로 번졌습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되었고 복구에 3에서 5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시설이 타격을 입자 유럽 가스 선물이 단숨에 35% 폭등하며 공급 붕괴 우려를 현실화했습니다. 유가 급등은 2월 PPI를 전월 대비 0.7% 끌어올렸고 이는 예상치 0.3%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연준은 3월 FOMC에서 금리를 3.5%에서 3.75%로 두 번째 연속 동결하면서도 PCE 물가 전망을 2.4%에서 2.7%로 상향했으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쇼크가 만들어내는 목표들 사이의 긴장감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이 달러 강세를 자극해 원달러 환율을 17년 만에 종가 기준 1,500원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실물로 전이되는 속도도 딸랐는데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가는 4달러를 돌파했고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올해 최고치인 6.22%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도체 방어선. 중동 쇼크로 지수가 출렁이는 구간마다 반도체 업종이 하방을 막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삼성전자가 차세대 추론용 칩 그록3를 생산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월요일 외국인 8,400억 원 매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7%대 상승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압도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에서 8%대 급등해 코스피를 5,925까지 밀어올렸고 두 종목의 시총 비중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단 마이크론 주가 자치는 실적 발표 이후 뉴스의 팔자 반응으로 4% 하락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출 총이익률 81%가 정점일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85%의 GPU 시장 점유율에서 추가 비대칭적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GTC 주간 내내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통화정책 재산정. 에너지 충격이 금리 경로를 뒤바꾼 속도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전쟁 전 시장은 2026년 60bp 인하를 예상했으나 금요일 현재 연내 인하 기대는 사실상 소멸했으며 10월까지 최소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이 40%까지 부상했습니다.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한 달 만에 54bp 뛰며 2023년 2월 연준 긴축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고 10년물은 4.38%, 30년물은 4.95%까지 올랐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균열이 나타났는데 금리 인하를 지지하려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유가 급등의 소수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반면 미셸 보만 부의장은 2월 비농업 고용이 9만 2천 명 감소한 점을 들어 연말 세 차례 인하를 고수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쟁 전 대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확률을 35%로 상향했고 JP모건은 S&P 500 연말 목표치를 하향하며 6,200에서 6,000선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티는 한국은행이 7월과 10월 각 0.25%p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 3.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내 통화정책 경고도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 통화정책 재산정과 맞물려 에너지 충격은 국내 자본 배분 구조를 바꿨습니다. 카타르 LNG 시설 기격으로 국내 천연가스 비축 물량 9일치의 취약성이 부각되자 화석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 원료 수입이 필요 없는 에너지 자립형 종목으로 자금을 집중시켰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1호 프로젝트로 원전이 유력해지면서 DLENC가 26%, GS건설이 22.5%, 대우건설이 19% 급등하는 등 건설업종이 주간 17.7% 올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원전 등 대미 투자액이 최대 2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종전 기대가 제기된 목요일에는 에너지 주도 패러다임이 분열되며 방산주가 반대로 움직였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 LIG 넥스원이 5.8% 하락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이 영구적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밸류업 가속.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속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 주재 간당회에서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코스닥 2부 리그 도입을 발표했으며 주간 내내 중복상장 비율이 17.9%에서 9.2%로 급감하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PBR 하위 20% 기업 명단을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 발표만으로 한신공영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최하위권 종목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과 추가 배당을 발표해 밸류업의 상징적 선도 사례가 되었습니다. 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올해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상장사가 150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으며 소각 규모는 46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쇼크,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인하 기대 소멸, 위험 자산 압박으로 이어지는 하방 흐름과 GTC 발표, 마이크론 실적, 반도체 수급 확인, 지수 방어라는 상방 흐름이 같은 주에 교차하며 코스피 주간 진폭이 40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의 향방은 세 변수의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이란 종전 협상의 실질적 진전 여부입니다. 트럼프, 네타냐후의 발언이 브렌트유를 119달러에서 105달러로 끌어내렸으나 우리은행 민경원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했듯 발언 기반 가격 변화의 지속성은 높지 않습니다. 유가가 110달러 아래에서 안정되면 금리 인하 기대가 부분적으로 복원되며 코스피 추가 반등이 가능하지만 쿠웨이트 정유시설 추가 피격 등 확전이 재개되면 브렌트유 120달러를 넘어서며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40%를 상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 안착을 넘어 1,600원 방향을 열게 됩니다. 둘째, 카타르 LNG 시설의 공급 차질 장기화 여부입니다. 복구에 3에서 5년이 소요된다는 카타르 에너지의 발표는 에너지 침격이 일시적이라는 블랙록 링리더의 전제를 흔드는 요인입니다. 시설 피해가 확인되는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유럽 천연가스 선물의 상방 압력이 지속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기대가 재조정될 것입니다. 셋째, 반도체 실적 사이클의 지속성입니다. 마이크론 HBM 공급이 2026년까지 전량 예약 완료된 점은 업황의 구조적 강도를 확인해주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한 매출 총이익률 정점 논란은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서 검증이 필요합니다. KB증권과 노무라증권이 각각 제시한 2028년, 2026년 메모리 공급 부족 지속 전망이 다음 주 외국인 수급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역사적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브렌트유가 130달러를 기록한 뒤 연준이 빠른 긴축으로 전환해 S&P 500이 이후 20% 이상 추가 하락했습니다. 현재와의 차이점은 당시 전쟁 초기 인플레이션이 이미 8%대에 달했던 반면 지금은 3%대 중반에서 에너지 쇼크를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준이 선제적 인상보다 관망을 선택할 여지를 남기지만 동시에 유가가 단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 전환에 걸리는 시간도 2022년보다 짧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 쇼크가 인플레이션 경로를 결정하고 인플레이션 경로가 금리를 결정하며 금리가 반도체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결정하는 인과사슬은 다음 주에도 변하지 않습니다.